시간은 없는데 할 일이 많으시죠? 301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의미로 풀면 정의란 바른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자신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과 만나죠.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에서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사회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말의 쓰임새가 유용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으로 물건을 흥정했고 오락을 즐겼으며 뭔가를 배우거나 스스로를 변호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인플루언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소피스트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타협점을 찾고 뭔가를 이루려는 토론보다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토론이 중요해졌고 소피스트의 객관적인 위상도 그만큼 추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소피스트를 궤변론자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다만 시기와 환경의 문제일 뿐 모든 소피스트가 그 정도로 작은 인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도 당시에는 소피스트와 구분이 되지 않는 고대 그리스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광장에 등장하면 많은 팔로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을 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 중에는 열렬히 소크라테스를 지지했던 불굴의 팬보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남긴 수많은 팬픽션의 주인공은 언제나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 혹은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빌린 플라톤이 정의에 대해서 뭔가 말을 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점이겠죠. 이렇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소크라테스가 친구 글라우콘과 함께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진 항구 도시 피레우스의 축제를 구경하러 왔을 때입니다. 방패 제작으로 부자가 된 상인 케팔로스의 아들 폴레마르코스가 소크라테스를 알아보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첫 대화 상대는 집안의 어르신인 케팔로스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정의였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케팔로스가 뭔가 구구절절 길게 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케팔로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의 정의란 빌린 것을 갚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케팔로스의 직업이 상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상인에게 있어서 정의란 상도덕을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어떤 친구가 내게 무기를 맡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무기를 돌려달라고 찾아옵니다. 이 경우 무기를 돌려주지 않는 것을 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케팔로스가 침몰하자 그의 아들인 폴레마르코스가 나섭니다. 폴레마르코스는 아버지의 말을 두둔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의란 친구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적을 위해 나쁜 일을 하는 겁니다. 폴레마르코스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즉 여기서 폴레마르코스는 군인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입을 엽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은 어떤가? 도둑 역시 친구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적을 위해 나쁜 일을 하지 않는가? 폴레마르코스는 당황해서 다시 말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란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여기 말이 있네. 이 말이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 이 말은 온순해질까 난폭해질까? 난폭해지겠죠.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 사람의 선함 역시 상처를 받지 않겠는가? 상처받겠죠.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상처내는 일은 그 사람에게 있는 선을 해하는 것과 같네. 선은 선을 해할 수 없어야 하는데 선이 악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지. 소크라테스가 상인과 군인의 주장을 격파하는 동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트라시마코스가 대화에 난입합니다. 트라시마코스는 등장하자마자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비난합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게 이치고 질문이 대답보다 쉽다는 건 상식이지. 당신은 말장난을 하고 있을 뿐이요. 그러니 똑바로 대답해보시오.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 소크라테스는 물러설 곳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 당신처럼 유능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어떻겠는가? 아,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셨군. 대답을 회피하고 질문을 질문으로 받는 그 말버릇.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렇다면 들어보시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요. 이것이 플라톤의 국가 제1장에 등장한 마지막 인물이자 가장 강력한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가 상인의 정의도 군인의 정의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보다 큰 관점에서 정의의 속성을 짚어냅니다.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체제는 기득권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왕정국가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민주국가에서는 민중을 중심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이 누구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법에는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근거, 예를 들면 도덕이나 선의가 들어가지 않지만 누구나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법률은 강자의 것입니다. 어떤가요? 설득력이 있나요? 트라시마코스의 무자비한 주장과 대면한 소크라테스는 어떤 반론을 할까요?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원론적인 주장을 펼치며 이를 논파하려 합니다. 이상적인 통치자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사회적으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식이었죠. 플라톤의 국가는 트라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에게 패배한 뒤 투덜거리며 사라졌다고 서술하지만 많은 사람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이끌렸습니다. 빡빡한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을 대변하고자 했던 이들, 이를테면 아돌프 히틀러가 플라톤의 국가 제1장은 사실 현실 정치에 쉽게 적용되는 정의를 말하기 위해 서술한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이 불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의란 그 자체로 완전해서 불완전한 곳에 속하지 않는, 다시 말해 이상적인 세계에 속하는 어떤 것이었죠. 이것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 사상인 이데아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살펴보면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정의, 즉 굳어진 현상에 대한 풀이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정의는 논의, 즉 본질에 대한 탐구라고 해석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